48일 만에 우리가 드디어 홍해를 빠져나왔습니다. 해냈습니다. 후티 반군이 79척을 침몰시킨 바로 홍해. 바로 그 홍해를 한국 유조선이 오늘 혼자 통과했습니다. 2023년 이후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선박 79척을 공격했습니다. 미사일, 자폭 드론, 헬기 습격까지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10%가 통과하던 이 바다는 사실상 죽음의 항로가 됐습니다. 머스크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2023년 12월 이후 홍해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희망봉으로 돌아가는데 15일이 더 걸려도 아무도 이 바다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다를 지금 한국 유조선이 혼자 통과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건 2026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한국의 원유 수입 경로 95%가 사라졌습니다. 일본 3대 해운사는 즉각 운항을 멈췄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파이프라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48일 동안 아무도 이 우회 항로를 쓰지 않았습니다. 후티가 여전히 이 바다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분단위 소통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출발한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이 항로를 통과한 첫 번째 한국 선박이었습니다. 세계의 해운사들이 멈춰선 그 바다에서 대한민국만 움직였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도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통항 가능 폭은 단 10km. 전 세계 석유 해상 물동량의 27%가 지나는 길목입니다. 그게 막혔을 때 한국이 택한 우회로는 홍해였습니다. 사우디 동부에서 서부 얀부 항구까지 가로지르는 송유관, 그리고 거기서 홍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로 나오는 경로, 호르무즈와 완전히 독립된 라인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에는 후티 반군이 있었습니다. 2023년 이후 79척 피격, 전 세계 해운사가 등을 돌린 바다, 그 바다를 한국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며 뚫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2026년 현재 보유한 비축유는 정부분 7,648만 배럴, 민간분 7,383만 배럴, 합치면 1억 5천만 배럴이 넘습니다. 공식 통계상 208일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실제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인 280만 배럴로 계산하면 이 208일은 68일로 쪼그라듭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하는 최소 기준인 90일에도 못 미칩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208일을 버틸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전에서 진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2달 남짓이었습니다. 봉쇄가 시작된 2월 28일부터 이 대본을 녹화하는 오늘까지 이미 48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멈췄고 중국은 다른 길을 찾았는데 한국만이 움직였습니다. 일본의 3대 해운사는 호르무즈 봉쇄 직후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란 당국으로부터 어떤 선박도 통항 금지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일본은 기다렸습니다.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동 의존도가 44%인 중국에겐 러시아산 원유라는 우회로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기다렸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그러나 한국에는 러시아산 대안도 없고 마냥 기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원유 의존도 69%, 그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통과, 한국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4월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끄는 특사단이 출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예정에 없던 카타르까지. 7일 동안 4개국, 강 실장은 출발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1배럴의 원유라도, 단 1톤의 나프타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방문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반전은 협상 도중에 터졌습니다. 협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은 귀국 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럴 거면 대통령 특사를 왜 받았냐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중동 각국도 이 전쟁의 피해자였습니다. 원유를 팔고 싶어도 호르무즈가 막히면 팔지 못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에너지부 청사회의실, 양측 협상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측 협상가가 지도를 펼쳐 얀부 항구에서 홍해를 거치는 우회 경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한다. 사우디 측 담당자의 눈빛이 흔들린다. 오만 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연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특사단을 보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한국은 우리 원유를 사줄 테니 팔아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도 팔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비축기지를 함께 쓰는 건 어떻겠습니까? 역제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뒤집기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남해안 석유 비축기지 외경 거대한 지하 저장고 입구와 파이프라인, 멀리 항구가 보인다. 전문 관리자가 태블릿을 들고 시설을 점검하며 걷는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 산유국들이 한국 정부에 먼저 접촉했습니다. 용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석유 비축 기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원유를 파는 나라가 그 원유를 사는 나라의 창고를 빌리겠다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사우디의 국가 수입 70% 이상이 원유 수출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그들도 팔지 못합니다. 팔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국의 비축 기지는 호르무즈 바깥에 있습니다. 원유를 미리 여기 저장해두면 위기 상황에서도 팔 수 있습니다. 한국에게 원유를 사달라고 애원했던 협상 테이블이 산유국들이 한국의 보관을 부탁하는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왔습니다. 화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 강훈식 비서실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서류를 펼치며 발표하는 장면. 화면 아래 자막으로 원유 2억 7천 3백만 배럴 확보가 떠오른다. 7일간의 순방. 확보한 원유는 2억 7천 3백만 배럴. 나프타는 210만 톤. 이것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감이 오십니까? 한국이 아무 비상조치 없이 정상 경제 상황에서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물량은 호르무즈 해협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는 대체 경로로 들어옵니다. 카자흐스탄 원유는 러시아 송유관을 타고 흑해로 나옵니다. 사우디 원유는 얌부 항구에서 홍해를 거칩니다. 봉쇄된 해협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4월 17일 그 첫 번째 선박이 홍해를 빠져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얌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하고 홍해를 통과해 한국으로 향하는 첫 유조선. 호르무즈 봉쇄 이후 우회 항로로 한국 원유를 운송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48일 만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유지했습니다. 해수부, 선박, 선사 사이에 분단위 소통 채널이 열려 있었습니다. 일본은 멈췄습니다. 중국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한국만이 이 위험한 바다를 열었습니다. 한 가지 냉정한 사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아직 26척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선사가 운항하는 선박 26척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습니다. 이번에 홍해를 통과한 선박은 그 26척이 아닙니다. 사우디 얌부에 처음부터 위치해 있던 선박이었습니다. 봉쇄가 완전히 해제된 것도 아닙니다.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에너지 분야를 20년간 연구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격보다 확보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원유가 안정적으로 도입되어야 우리 수출 경쟁력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유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원유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어떤 나라가 손 놓고 기다리고 어떤 나라가 테이블을 바꾸느냐의 문제입니다. 위기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같은 폭풍 앞에서도 어떤 나라는 항구에 묶이고 어떤 나라는 항로를 뚫습니다. 한국이 48일 만에 홍해를 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비축 인프라를 레버리지로 쓸 줄 알았고 특사단을 직접 보낼 용기가 있었으며 산유국 왕들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이다 라고 말할 만큼의 정성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사는 나라가 에너지를 파는 나라에게 먼저 요청받는 나라, 세계가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는 이 순간 한국의 위치는 지금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화이팅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5,100만 명의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필승!